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이번에는 LB세미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페스와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그리고 또 이제 비메모리 이렇게 좀 엮여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유명한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비메모리 쪽을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메모리 쪽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승도 상승이지만 또 하락에 대한 주의점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세미코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 라인대를 좀 벗어난 상태 있죠. 대략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준에서 대략 20%에서 자, 반등 한번 나와줬죠. 그리고 현재 구간은 여기 보시면 26%, 한 27%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좀 간단하게 보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한번 수급을 한번 볼까요? 네, 수급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개인하고 이제 기관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최근의 모습이지 뭐 이전에는 외인의 수급이 상당히 강했던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뭐 어디 쪽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오가는 게 좋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7월달 여기죠. 이 7월달부터 지금 계속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7월 이후에, 그러니까 7월 말로 그냥 보겠습니다. 초로 봐야 되겠나요? 네. 자, 한번 볼게요. 7월 초, 여기서부터 보면, 기관과 외인이 이렇게 좀 꾸준히 들어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기관이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보면 외인들은 꾸준히 들어왔는데, 들어온 거에 비해서 매도가 많지 않다.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수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하락을 하면서에 대한 이 외인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인의 수급이 그러니까 외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상승을 하면서 외인의 수급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경우에는 고점일 수도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락을 하면서 외인을 따라가면 어떻게 저점을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외인이 계속 매수 뭐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어디서부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인의 수급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봤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빠지면 이거는 손절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외인의 수급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기술적인 우리가 확인을 하는 위치 차트상이나 이제 주가의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했을 때의 위치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때서 이제 수급을 확인해 보면서 체크를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당연히 재무제표는 이제 기본적인 이러한 부분이고 이제 차트를 제가 보면서 나중에 차트 그다음에 가격 확인 그다음에 수급을 확인을 하죠. 이제 이 사이에는 물론 거래량이 있겠죠. 차트상으로 괜찮다.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자, 일단 수급은 이렇게 좀 빼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자, 이 하방으로 이렇게 밀었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이평선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 이제 주봉에서 한번 분석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주봉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위치가 좋은데요. 제가 보는, 이, 지금 캔들, 이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 캔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캔들, 그 다음에 중간인 이 정도. 자, 이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자, 보시면, 뭐 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저점, 뭐 고점, 이거를, 저는 여기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캔들, 요러한 부분, 그리고 요러한 부분, 요거를 이제 주봉에서 제가 이제 분석하는 방법대로 했다 하면, 현재 구간에서 지금 딱 이 박스 안에 이렇게 갇힌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자리만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지와 돌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박스의 이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뚫어줘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상승 하락에 대한 그 기준 위치, 그러니까 빠지면은 그러니까 빠지거나 올라가는데 확률적으로 50대 50, 최소 50대 50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냐라면 이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위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윗꼬리를 달고 빠졌지만 이러한 윗꼬리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패턴을 돌려주면서 올리지 못하니까 다시 이렇게 빠지는 위치. 그러니까 이런 위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위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매수와 매도를 말씀드리기보다도 보유하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 차이에 좀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보유 중이신 분들, 이 분들의 사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근데 저는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 위치이다. 상당히 괜찮은 위치입니다.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한번 보유 중이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변동성을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에서도 저 월봉을 한번 볼까요? 자, 월봉을 지금 보지 않았는데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상의 위치를 본다면 제가 주봉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하면서도 좋아 보인다. 그런데 이 좋아 보인다는 뜻은 상승을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아무래도. 근데 상승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빠지는 그림이잖아요. 뭐 주식이 상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러니까 주봉상에서 올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이 월봉에서의 이 음봉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월봉에서의 지금 위치상의 캔들 자체가 어떻게 이제 음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밀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저지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밀리지 않는 이 지지를 해주고 있죠.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이 밀리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는 이 상승을 했던 이러한 부분, 그리고 이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거래량을 보면 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매수에 대한 상당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건 아니고
이 상승을 했던 이 거래량이 지금 어느 정도 적절하게 예, 거래량이 지금 빠져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거래량이 줄고 있다가 아니라 단순하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승을 하면서 적당하게 빠져준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상승을 할 때에 필요한 거래량이고 하락을 할 때의 적당한 거래량. 그러니까 적당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빠져줘야지 상승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중간 이 라인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구간. 이 현재 구간에서 밀리는 데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게 이때 터지면 좋지는 않다. 지금 구간에서 밀리는 거에서만 터지지만 않으면 저는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가 자 하방으로 빠졌을 때의 거래량이 안 터지는 게 좋다라고 늘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 터진다.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적당히 터져줘야지만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리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적어야 된다. 이것은 남의 말을 그냥 베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개인들이 여기 왕창 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개인 세력이든 뭐 이 주가를 주도하는 그런 주체만 쏙 빠져서 거래량이 요만큼 빠졌어요. 그럼 나머지 엄청난 개인들 물량 다 들고 있다. 그럼 그게 좋은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방으로 빠졌을 때도 적당하게 터져줘야지만이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방송을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제가 봤을 때는 주식에 관련된 지식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나중에 말씀 따로 드리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자리에 대해서 지탱을 해주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눌러주는 힘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물체가 있다. 근데 이게 버티다 못하면 어떻게 갈라진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렇게 깨져버리죠. 이게 깨져버리면 이게 쑥 물량이 터져버리죠. 지금 그러한 위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상방 하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좀 하중을 눌러주는 데에서 지지를 하려고 하는 중요한 위치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금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이 지지를 강하게 좀 버텨준다 하면 자 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 지지를 하려고 하는 이 위치 이게 강하면 어떻게 좀 더 쌓이겠죠. 이 물량이 그러면 올라가다가 어떻게 못 올라가고 빠질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이 위치에서 올라가다가 빠지면 어떻게 이게 올라갈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 상관이 없지만 올라가다 뭔가 빠지는 위치가 있다. 그러면 그때서는 이 물량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하셔야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빠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그림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을 때 이 그림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